안녕하세요. 대치동 K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부터 많은 분들이 요구하셨던 중학교 1학년 1학기 1시간 안에 끝내는 수학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개념에 관한 것들이지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게 아니에요. 물론 시험을 잘 보려면 개념을 잘 잡아야겠지요. 그런데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르게 강의하는 게 좀 나타나실 건데요. 지금 칠판에 여러 가지 글씨가 써 있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첫 번째 지름길 중에 하나는 용어 정리입니다. 그런데 수학 용어는 거의 99%가 한자와 영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파악해 나가면서 저와 함께 1학년 1학기 수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1학년 1학기 시작을 하면 처음에 나오는 단원이 첫 번째 단원이 이겁니다. 소인수 분해. 초등학교 때까지는 소인수 분해라는 말을 안 하고 그냥 약수, 배수, 뭐 이렇게 공배수, 공약수 이런 말들을 썼어요. 그런데 중학교에서부터는 소인수 분해라는 첫 단원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수학적 의미로 보면 일단 소수,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인 수. 그러니까 약수가 오직 2개인 것들만 소수라고 하죠. 그런데 벌써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0.375 이런 걸 소수점 있어서 소수라고 배웠는데 이건 디시모, 영어로는 디시모라고 하고요. 이 소수는 근본 소수, 순수할 소수라고 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르친 학생들은 전부 이렇게 약수가 2개인 숫자들을 프라임 넘버, 영어로는 프라임 넘버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근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근본 소수 그럼 뭐야? 약수가 2개인 소수. 저는 좀 수학책을 만드시는 분들이나 수학자들이 이걸 좀 말씀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0.375, 0.7 이런 것들은 뭐 디시머, 적을 소자를 쓰는 디시머고, 근본 소수, 약수가 2개인 건 프라임 넘버, 근본 소수. 그래서 어떤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것이 바로 소인수 분해입니다. 소수인 숫자로 원인을 밝혀서 수를 분해하는 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면 12라는 숫자가 있죠. 2 하면 어떻게 돼? 6. 또 2 하면 3. 2가 2개, 3이 하나. 12라는 숫자는 2가 2번 곱해져 있고 3이 1번 곱해져 있다. 이렇게 12를 소수인, 프라임 넘버인 근본 소수인 숫자로 분해하는 것이 바로 소인수 분해입니다. 아시겠죠? 0.375 이런 게 아니고 근본 소수, 프라임 넘버로 분해하는 거예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숫자는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빼고요. 1, 자연수 1. 자연수 1은 어떻게 소인수 분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가장 근원적인 자연수는 1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인수 분해라는 건 소수, 근본 소수인 숫자로 내가 몇 번 곱해져 있는지를 분해하는 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합성수란 단어가 있죠. 합성수. 자, 1은 숫자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네요. 2는 1과 2, 2개로 이루어져 있네요. 3은 1과 3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어떤 숫자 2개로 곱해져 있는 숫자들, 4는 더 많죠. 1, 2, 4 이렇게 여러 개의 숫자가 곱해져서 여러 개의 숫자로 만들어져 있는 숫자가 바로 뭡니까? 합성수입니다. 자, 합성수는 그렇게 많이 시험에 안 나와요. 소수가 더 훨씬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12는 소수예요? 합성수예요? 합성수예요. 12를 어떻게 구분지어져 있고 무엇이 곱해져 있는지를 말씀해 줄 수 있는 게 뭐야? 소인수 분해입니다. 자, 아셨죠? 첫 번째 단원 소인수 분해. 자, 그러면 이쪽으로 보시면 거듭제곱이라는 글자가 써 있습니다. 자,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2의 세제곱. 어떤 숫자, 어떤 문자를 거듭거듭해서 곱해주는 것을 거듭제곱이라고 합니다.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를 하면 뭐가 되죠? a의 4제곱. 뭐 선생님들 중에서는 2의 4승, 뭐 2의 3승 이렇게 승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일본 말이라고는 하는데요. 아무튼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거듭 제곱을 했다. 그때 이 밑에 있는 이 2와 a를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냥 밑이라고 부릅니다. 밑. 그리고 여기 있는 3과 4 같은 숫자를
지수라고 합니다. 지수. 뭘까요? 손가락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2가 3번 곱해져 있네. A가 4번 곱해져 있네. 이렇듯 뜻을 가르키는 거예요. 티칭이 아니고 나 몇 번 곱해져 있어 하고 가르칠 지자를 써서 손가락 지자를 써서 지수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지수는 수능에 나와요. 2점짜리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 내용인데 수능에 나옵니까? 그럼요.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하면서 거듭제곱까지 배워나가는 게 1학년 1학기의 첫 수업 시간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능에 나오는 거 한 가지 좀 더 해볼까요?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은 2의 3 플러스 2에서 2의 5제곱이 되더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2가 3개 곱해져 있는 거하고 또 2가 2개 곱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2가 5번 곱해져 있더라. 이런 뜻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은 2의 3 빼기 2를 하니까 2의 1승이 되는 거죠. 1제곱. 이건 어떻게 돼요? 2의 2 3개가 2 2개가 곱해져 있다. 2개 약분하니까 2의 1제곱 하나만 나오게 되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한 번 더 나가 볼까요? 이번에는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 하면 어떻게 돼? 2의 3 빼기 3을 하니까 2의 0제곱. 그건 얼마예요? 1입니다. 증명해 볼까요? 2 나누기 2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1이죠. 이건 원래 뭐예요? 8 나누기 8이니까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숫자와 모든 문자의 0제곱은 얼마다? 1이다. 모든 숫자와 모든 문자의 0제곱은 1이다. 조금만 더 나갈게요.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4제곱 하면 어떻게 돼? 2의 3 빼기 4 하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건 뭐가 됩니까? 바로 2분의 1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2가 3개 곱해져 있는 거 나누기 2가 4개 곱해져 있는 거. 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2분의 1이 나오는 거죠. 자, 이거 수능에 나옵니다. 지수가 음수이면 반드시 뭘로 바뀐다? 분수로 바뀌게 됩니다. 지수가 음수이면 반드시 분수로 바뀌는데 7의 마이너스 100제곱 해도 얘는 뭐가 됩니까? 7의 100제곱분의 1 양수가 됩니다. 지수가 아무리 큰 음수가 나와도 절대로 음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거듭제곱, 똑같은 숫자, 똑같은 문자가 거듭 몇 번 곱해져 있는지를 표현하는 게 2의 세제곱, AAA니까 2의 4제곱. 그 밑에 있는 이 인수가 되는 것을 밑이라고 얘기하고 삼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중학교 1학년 때 갑자기 한자화되어 있는 숫자들, 문자들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이게 무슨 단어인지만 알고 있으면 절대로 수학이 어렵지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소인수분해, 소수, 합성수, 그 다음에 거듭제곱, 지수. 금방 할 수 있겠죠? 천천히 복습하시면 누구나 잘 따라오실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있죠. 이건 그냥 단순하게 개념을 설명하는 겁니다. 학교 시험은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와요. 하지만 이걸 잘 해놓으면 학교 시험도 충분히 잘 쫓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게요. 거듭제곱 뒷장에는 도대체 무슨 내용들이 있는지 하니까 인수와 소인수라고 되어 있네요. 인수와 소인수. 인수와 소인수. 자, 인수와 소인수가 뭘까? 인수와 소인수. 자, 24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떠한 합성수로 이루어져 있지? 어떠한 걸 근본적으로 원인이 되는 숫자가 있지? 2, 12, 2, 6, 2, 3, 3, 1 이렇게 되는 거죠. 24는 2가 3번 곱해져 있고 곱하기 3이 1번 곱해져 있어요. 이 밑에 있는 이 밑, 즉 우리가 오늘 처음 시간 배웠던 프라임 넘버, 근본 소수를 가지고 인수분해했어요. 소인수분해했더니
2와 3이 24를 이루고 있는 뭐예요? 인수 중에 소인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제곱, 1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지수, 3의 1제곱이니까 3의 지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수. 그 중에 이 밑에 있는 이 두 가지를 뭐라고? prime number. 소인수, 소수, 소수인 원인인 숫자. 소수가 원인이 되어 있는 숫자.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요렇게 분해하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합니까? 소인수 분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숫자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른 숫자로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50을 한번 해볼까요? 2, 25, 5, 5. 자, 50은 어떤 숫자가 되어 있죠? 2의 1제곱 곱하기 5의 2제곱이 되는 거죠. 50의 소인수는 뭐가 있죠? 2와 5. 50을 2의 1제곱 곱하기 5의 2제곱으로 분해한 것을 뭐라고 해요? 소인수 분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밑을 뭐라고 한다고요? prime number. 약수가 두 개인 근본 소수라고 얘기합니다. 벌써 1학년 1학기 1단원에 50%가 더 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 뒷장으로 넘어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자, 여기 72라는 숫자가 있어요. 72 소인수 분해해 볼까요? 2, 36, 2, 18, 2, 9, 3, 3. 72를 소인수 분해했더니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2제곱 했습니다. 지수에다 더하기 1을 해주세요. 지수에다 더하기 1을 해주세요. 4 곱하기 3이니까 약수의 개수는 얼마? 4, 3, 12. 12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숫자를 소인수 분해하면 그 약수의 개수도 알 수 있구나. 더하기 1, 더하기 1. 그럼 왜 더하기 1을 할까요? 모든 숫자는 1이라는 약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72의 약수의 개수가 왜 12개인지 우리 초등학교 때처럼 한번 증명해 볼까요? 1, 72, 2, 36, 3, 24, 4, 18, 6, 12, 8, 9. 아, 진짜 12개네. 모든 숫자를 소인수 분해합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죠? 밑과 지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지수에다 더하기 1, 더하기 1해서 곱해주면 약수의 개수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 이제 아셨죠? 자, 약수의 개수를 일일이 초등학교 때처럼 이렇게 해도 되지만 숫자가 크면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소인수 분해, 지수 더하기 1, 지수 더하기 1 해서 곱해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약수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단원에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최대 공약수. 최대니까 greatest, 공통된 common, 약수 divisor, GCD라고 표현합니다. 최대 공약수. 어떤 두 개의 숫자가 있어요. 그 두 개의 숫자 A와 B를 동시에 나누는 숫자 중에 가장 큰 거. 그래서 greatest common divisor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최대 공약수를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약수 그리고 공약수입니다. 약수할 때 약자가 바로 맺을 약이에요. 내가 어떤 숫자로 어떻게 약속되어 있는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공통된 숫자들 중에서 공통된 약수 중에 가장 큰 걸 최대 공약수라고 얘기해요. 최대 공약수. 자, 그러면 숫자로 개념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숫자가 좋을까요? 자, 24하고 30이 있네요. 자, 보통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했죠. 24하고 30. 2, 12, 15, 3, 4, 5. 아, 24와 30을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약수는 뭐다? 6이다. 6이 최대 공약수고 6의 약수들이 24와 30을 나누는 공약수들이다. 그리고 니은으로 다 곱한 거죠. 2, 3, 4, 5를 다 곱하면 24와 30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학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24를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다시 30을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나눕니다. 자,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 한꺼번에 나갑니다.
겹쳐지는 것 중에 작은 것만 쓸 수 있어요. 2의 1제곱. 겹쳐지는 것 중에 작은 것만 쓸 수 있어요. 3의 1제곱. 이게 greatest common divisor, 최대 공약수고요. 최소 least common multiple, 배수. 최소 공배수는 겹쳐지는 것 중에 큰 거를 써야 돼요. 배수니까요. 겹쳐지는 것 중에 큰 거를 써야 돼요. 겹쳐지지 않더라도 있는 숫자는 전부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얼마가 나와요? 6이 나오고 최소 공배수는 8, 5, 40. 40 곱하기 3이니까 얼마예요? 12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 초등학교 때는 막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중학교 때는 이렇게 안 하고 뭐예요? 각각의 숫자들을 다 소인수분해해서 약수니까 작게 만들어야 되니 겹쳐지는 것 중에 작은 것만 쓸 수 있고 배수니까 원래 숫자보다 큰 숫자들을 써야 되니까 120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중학교 형태의 방법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세로식으로 하는 것은 초등학교 때 방법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어떻게 뽑는지 아셨죠? 중요한 건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숫자 2개를 또는 3개를 줬을 때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찾는 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최대 공약수, 최대, 가장 큰 공통된 약수, 그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최소, 가장 작은 공통된 common, 그리고 배수, multiple, 몇 배, 2배, 2배, 3배, 4배 이렇게 나가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최대 공약수예요.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를 같이 했네요.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가 도대체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문제야 너무 많은데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거 몇 개만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개 자연수 3하고 5하고 6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중에 어떤 걸로 나누어도 1이 남는데요. 근데 1이 남는 두 자릿수 중에 가장 작은 숫자를 구하세요. 자, 무슨 뜻입니까? 네모를 3으로 나누어도 리마인더 나머지가 1. 네모를 5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1. 네모를 6으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1. 이런 숫자네요. 그럼 이건 뭐예요? 3, 5, 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한 다음에 남는 숫자니까 더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거죠. 아, 이게 바로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오게 됩니다. 중학교는 초등학교하고 다른 게 뭐예요?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글을 읽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왜 우리 애가 수학을 못하죠? 그건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문장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끊어읽기. 요즘 문해력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문해력. 그게 문제인 겁니다.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틀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또 한 문제 한번 더 예를 들어 볼게요. 12분의 7, 5분의 14. 어떤 것을 곱해도 이 두 분수가 동시에 자연수가 되게 하는 분수를 찾아내세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네모분의 세모. 그러면 12와 5를 없애야 되니까 12와 5의 배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7과 14를 나눌 수 있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약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푸는구나. 12분의 7 곱하기 네모분의 세모를 해도 자연수가 되고 5분의 14 곱하기 네모분의 세모를 해도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이걸 동시에 자연수가 되게끔 만드는 분수는 네모분의 세모야. 그런데 네모는 뭐야? 7과 14의 약수. 세모는 뭐야? 12와 5의 배수. 이렇게 찾는 겁니다. 말을 이해하면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을 이해 못해요. 자, 이거는 웬만한 중학교에서 무조건 시험에 내는 문제 중에 하나의 유형입니다. 요즘은 단원평가에 많이 내죠. 자,
소인수 분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소수, 합성수, 거듭제곱, 인수, 소인수 분해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벌써 1학년 1학기 중학교 1단원이 거의 끝나가네요. 벌써요? 네, 이게 거의 끝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 책이라고 그래봤자.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전체 복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하고 좀 칠판이 달라졌네요. 저는 진도를 나가고 개념을 설명합니다. 반드시 수업이 끝나기 전에 그날 했던 개념에 대해서 용어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과목을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수학이든 국어든 영어든 사회든 과학이든 모든 과목을. 자, 1단원이 뭐였죠? 소인수 분해. 소수인 인수로 원인이 되는 숫자로 분해하는 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했습니다. 수학에서 소수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D로 표현하는 0.375 같은 소수점이 있는 소수. 오늘 배웠던 프라임 넘버인 근본 소수. 약수가 두 개만 있는 소수. 합성수는 뭐라고 그랬죠? 모든 숫자들이 어떻게 곱해져 있는지. 약수가 두 개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숫자들은 무조건 합성수다. 뭐가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이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합성수는 잘 안 나와요. 자, 거듭제곱. 뭘 뜻한다고 했죠? 똑같은 숫자, 똑같은 문자가 거듭 여러 번 곱해져 있습니다. 7의 13제곱. 이건 무슨 뜻일까요? 7이 13번 곱해져 있어요. 7을 13번 쓰는 거야. 7, 7, 7, 7, 7. 아유, 너무 복잡해. 7을 13번 곱해져 있다라는 뜻이죠. 그때 이 7을 뭐라고 불러요? 밑. 그리고 이 13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수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숫자는 2의 2제곱 곱하기 3의 2제곱이죠. 그럼 약수의 개수가 몇 개예요? 지수 플러스 1, 지수 플러스 1, 3 곱하니까 얘의 약수는 얼마? 9개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것까지 했고요. 여기 나와 있네요. 18이라고. 18을 이렇게 2의 1제곱 곱하기 3의 2제곱으로 만들어서 분해해 놓은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소인수 분해. 18은 도대체 어떤 숫자로 이루어져 있을까? 2라는 근본소수와 3이라는 근본소수가 한 번,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서로서 뭐죠? 9, 약수가 여러 개 있어요. 1, 3, 9, 10, 1, 2, 5, 10. 그런데 9하고 10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숫자는 오직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더라. 이러한 관계를 뭐라고 한다? 서로소 관계라고 한다. 서로 나눌 수 있는 원소가 딱 1 하나밖에 없다. 자, 마지막입니다. GCD, Greatest Common Divisor, Least Common Multiple,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24와 60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라. 겹쳐지는 것 중에 작은 거, 겹쳐지는 것 중에 작은 거, 4, 3, 12가 나오는 거죠. 최소 공배수, 리스트, 커먼, 멀티플. 겹쳐지는 것 중에 큰 거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겹쳐지는 것 중에 하나. 안 겹쳐져도 무조건 써줘야 되는 거죠. 8 곱하기 5, 8, 5, 40 곱하기 3이니까 120. 이게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1학년 1학기 1단원 끝. 이해 안 가는 거 있으세요? 이제부터는 심화 응용을 해야겠죠. 뭘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찾아서. 그러면서 뭘 해야 되죠? 복습을 해야 돼요. 용어 정리만 정확하게 끝나 있으면 수학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내가 무슨 단원에서 뭘 배우고 있는지,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반드시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죽은 수학이 아닙니다. 자, 1학년 1학기 1단원 소인수분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이런 거 눌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눌러주세요.